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1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3년 4월 6일 이후에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병진월 갑오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청명이 됐고요. 청명이 되면서부터 묘월에서 진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묘년 병진월에 대한 사주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해 보면 갑은 나무의 기운, 즉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갑목이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춘절이 된다. 봄이 대표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가을은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겨울은 수가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은 봄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방향은 동쪽이 됩니다. 동쪽.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라고 하죠. 푸른 용이라고 해서 청룡이 주관하는 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색깔은 청색이 됩니다. 청색.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간목은 양목이 되죠. 양목. 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뭐가 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있다. 음과 양은 뗄래야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는데,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나무이면서 춘절이면서 동쪽이면서 청룡을 이 주관하는 것이면서 색깔은 청색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차이점? 그렇죠. 간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된다.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 용도 면에서나 또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용신을 충원하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음력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됐을 때 그냥 사람이니까 똑같다가 아니라 남자의 성향하고 여자의 성향은 아주 큰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음력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비해서 양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거칠고 좀 단단하고 곧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라든가 또는 참나무 같은 그런 큰 나무로서 크게 자라면서 곧게 휘어지지 않게 이렇게 단단한 성향의 나무를 간목인 양목이다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넝쿨 식물 같은 거 있죠. 칡넝쿨 같은 것 또는 달의 넝쿨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개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난초 같은 것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간목은 참나무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소우화에 보면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우화를 보면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참나무는 단단해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참나무는 부러지지만, 갈대는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그런 바람을 맞고도 부러지지 않죠. 이 갈대가 바로 을목인 겁니다. 참나무는 갈대고, 그래서 간목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이 강하고 우직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간목은 좀 부러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타협이라는 걸 잘 안 하니까 그냥 스스로 부러져 버리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그런 음목은 그 환경을 잘 이용하고 또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처세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을목이죠. 그래서 무조건 큰 나무인 간목을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친화력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주가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 사주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 사주 배합이 잘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큰 나무가 좋다, 작은 을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반은 아니다. 나무가 크면 비싸겠지만 난초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하는 난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 용도,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 용법,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의 용도, 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죠. 동량지제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는 좀 어렵지만은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 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화초, 난초가 꽃을 아름답게 피우면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짙고 그 다음에 그 자태가 굉장히 아름답죠. 을목은 그런 맛에 키우는 것이고, 간목은 크게 되면은 큰 배를 만들거나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그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그 나름대로의 용법이 있게 되는 것인데, 간목이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기 위해서는 그냥 놔둬서 그냥 무럭무럭 계속 자라면 안 되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작벌해서 잔가지를 치워내고 큰 밑둥을 잘 재련하죠. 재련해가지고 대들보로 쓰거나 기둥으로 쓸 수 있어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이때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 간목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주는 것은 필요한데, 그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정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임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경금은 정화를 대동해서 쓰는 것이 좋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경금이 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왕한 4월, 5월이라든가 오늘처럼 진월의 경우에는 간목이 경금 쓸 때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를 쓰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또 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을목은 병화와 개수로서,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용도. 경신금을 쓰는 예는 극히 드물지만은 하절 여름에 수가 용신일 때 경신금을 쓰는 경우는 있고요. 절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을목을 작벌하기 위해서 경금신금을 쓴다, 이런 예는 없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월주에 있는 지지, 월지라고 하죠.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계절 안에는 또 어떤 개념?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이 달에는 왕하냐 약하냐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에는 뜨거우냐 아니면 차가우냐를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된 사주 있죠.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고, 이것이 잘 중화가 되면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이고, 왕세와 한열이 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되어 있다 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빈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거였다. 그래서 이 왕세 한열이라고 하는 것의 중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임묘진월의 동방에 해당이 되죠. 동방. 원래 임묘진은 동방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왕한 목왕절이지만은, 인월은 목의 임간지,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데,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죠. 그래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면 목의 기운은 점차 쇠락해져 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진월은 환절기가 됩니다. 환절기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계절이 바뀐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환절기가 되는 시절이 되겠고,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충묘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진월만 놓고 보게 되면 토가 왕한 것이 많지만,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왕한 것이 되는 거고, 진유합금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금이 왕한 계절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축, 미 등의 토를 많이 보게 되면 이때는 다시 토가 왕해지게 되는 그런 사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월은 사주 지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다시 토가 왕이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 간목도 나름대로 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진월에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죠. 그래서 진월의 간목은 일간 자체가 원령이 통근했기 때문에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뭘 쓸 수 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게 되는데, 이때 왜 정화를 쓰지 않고 임수를 써야 되냐면,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지장간이 개수 을목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토가 왕한 계절에 토가 왕하고 반대로 목은 약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인묘의 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경금이 떡 있게 되면은 이거는 제살태 왕한 사주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약한 간목을 생조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금을 쓰되 정화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정화를 쓰게 되면 화가 토를 생해버리고 토가 다시 금을 생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경금에 의해서 간목이 오히려 피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임수가 있게 되면은 경금의 기운을 임수가 설해서 임수가 간목을 생조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진월의 간목은 정화를 쓰지 않고 경금, 임수를 써서 간목을 갖다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구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양목이 되죠. 양목이 되고 월지에 있는 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양 대 양이 되는 것인데, 일단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돼 있습니다. 목극. 토가 돼서 내가 극하는 아극자가 되죠. 그래서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성. 근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재성은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재가 되는 것이고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편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편재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진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 상대적으로 일간 간목은 약하죠. 그래서 일단은 신약 제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약해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 개수가 사령하는 대략 한 10일에서 12일 정도는 목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지만 진월 중에 이제 무토가 사령할 때는 그야말로 재성이 왕한 계절로 보게 되죠. 그래서 경금을 쓴다 하더라도 제살태양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있게 되면 제살태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를 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말했던 임수를 쓰게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용신을 격을 잡습니다. 얘는 간목 입장에서는 정인격이 되죠. 을목은 투출한다고 해서 겁질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을목은 투출해도 그냥 편제격으로 보고요. 개수만 투출했을 때 요거는 정격, 무토 투출하면 당연히 편제격의 제다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월의 간목은 그래서 경금, 임수를 위주로 이렇게 사주를 시용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준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준방합을 형성해서 이거는 목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정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지의 오화를 봤습니다. 오중 정화가 있고요. 연간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일단은 금은 보지 못했지만은 일간 자체가
묘에 뿌리를 두고요. 화를 얻었기 때문에 관성으로서의 용도는 없지만은 간목 자체가 뿌리를 얻고 자기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목화통명, 목화통명의 어떤 이로움은 있게 되죠. 그리고 개수가 천간에 투출했으니 정인격에 수도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의 머리가 좀 똑똑하고 이제 오화를 봐서 일지상관 있죠.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목화통명이 되죠. 외모가 수려하고요. 말을 잘하고 언변달사, 총명달사라고도 하고요. 일간도 세력이 있으니까 자기 주관도 분명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름대로 경금이라고 하는 관은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총명한 그런 구조에 나름대로 똑똑한 그런 사주, 그 다음에 초년 때 개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공부도 나름대로 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생시에서 경을 봐서 동량의 지목으로 써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목화통명이 돼서 간목에 어떤 수기를 바깥으로 발산하는 그냥 식상을 쓰는 용도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게 되겠는데요. 자, 오화의 뿌리를 둔 병화를 투출돼서 진개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묘의 뿌리를 넣기 때문에 일간이 어느 정도 생왕해서 식상인 화를 지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시가 되게 되면 좌우상충해서 식상의 뿌리가 날아가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해서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병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간목일간이 인묘진 방합을 완벽하게 짜서 일간이 왕합니다. 그리고 병합도 오의 뿌리를 둔 두 병화 투출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 세력을 얻기 때문에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수운은 어디죠?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런 사주도 일간이 왕하고 화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만 어느 정도 보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겠고요. 저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좀 더 좋게 봅니다. 정화는 아무래도 조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화를 얻게 되면 사람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좀 극단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제 아무리 묘목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토왕절에 무진시가 되면 이거는 재다시 약화될 수가 있겠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이 또 토를 생각하게 되죠. 식신생재, 식신생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차라리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를 해서 재성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재물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화를 갖다가 좀 억제하죠. 특히나 임자 대운 같은 데는 좌우충에다가 임수가 이 병화를 갖다 극하게 되면 식상이 떨어져 나가면 조우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호시가 됐을 때 오화를 또 보게 되죠. 지지로 상간 두 개의 병화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런 식상이 굉장히 왕한 구조이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것이 임수였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세진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좀 개수인 것이 좀 아쉽긴 하고요. 그 다음에 진의 생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그렇게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용법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화운 지나가면 금운으로 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태어났을 때 이 목운 때는 이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겠고,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은 경금 자체가 너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신금이 본기가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고 오히려 진월에 수가 이렇게 되면 세력을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진월에 수고죠. 이것이 임수 자체가 임묘돼서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진월에도 이렇게 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데, 신금까지 있으면 이거는 금수의 세력이 왕하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서 조금 온기를 발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갑술은 사주가 너무 건조해집니다. 갑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술충으로 보지 않고요. 우술 화가 되는 것인데 수기가 이렇게 부족하게 되죠. 갑술은 제가 봤을 때는 어디로 간다? 금술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시 진월의 간목은 경금, 임수를 쓰는 것인데 경금이 사주 원국에 이렇게 이 개수가 임수였고 또는 경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임수 경금에 대한 어떤 배합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원국에서 그냥 목화통명의 개수 식상을 썼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만들다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그냥 목화통명이 돼서 간목의 수기를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시에 따라서 운이 금수운이 좋으냐 또는 목화운이 좋으냐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